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차죠? 랜드로버 시리즈 3입니다. 1980년대까지 제기어 랜드로버 아니죠, 랜드로버라는 영국의 회사를 대표하는 차종이자 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렸던 바로 그 랜드로버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실게요. 제가 이거는 우간다에서 한 2년 전인가 한국으로 입수를 해왔어요. 그 영국의 식민지 또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아프리카에 꽤 많았고요. 그리고 194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이 랜드로버들이 아프리카에서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됐고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갔던 많은 그 차량들, 특히 이런 오프로더들이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생활의 수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2차 대전의 아픈 역사, 그리고 식민지의 또 슬픈 역사,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았던 그 랜드로버의 오프로더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리스토어를 하면서 여러가지 역사적인 부분,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음미해보자 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가져왔던 차예요. 그래서 차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의미라든가 또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져온 차입니다. 그래서 요 뒷 유리창에는 요런 그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요거 보시면 Celebrating 50년 1962년부터 2012, 이게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국기가 우간다 국기고요. 1962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2012년도에 50주년 독립 50주년 기념 파티에 이 차량이 참여하면서 스티커를 붙였던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 차량을 입수를 해왔고요.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던 한 한국인의 지인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연락을 하고, 그분도 이제 랜드로버 팬이셔서 현지에서 랜드로버도 타시고 그랬는데, 그 즈음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 있으셨고, 그러면 제가 요 랜드로버를 하나 구해주세요. 현지에 없으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서 구입을 한 후에 여러가지 거기에서 1차 리스토어라고 할까요? 작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도 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랜드로버 이 시리즈 1, 2, 3는 사실은 그 제조 배경에는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1945년에 있었던 45년까지 있었던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윌리스 지프라는 게 그 모태가 됩니다. 윌리스 지프가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로버가 1947년인가 8년 정도에 윌리스 지프를 모방하면서 바로 이 랜드로버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영국 특유의 자동차 기술이라든가 선진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기면서 1980년대 중반 정도까지 사막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며 전 세계를 누볐었죠. 이게 디펜더라는 차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랜드로버 시리즈 1, 2, 3보다는. 디펜더는 어떤 의미에서는 랜드로버 시리즈 1, 2, 3를 계승한 차량인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고급 버전, SUV의 고급 버전이 필요해서 랜드로버사가 레인지로버라는 차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레인지로버가 나오니까 랜드로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랜드로버 시리즈 1, 2, 3는 단종을 예상을 하고요. 요 시리즈 1, 2, 3를 베이스로 해서 디펜더라는 차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레인지로버가 나오면서 브랜드의 확산 때문에 랜드로버라는 이름을 그 이후에는 드랍을 하고, 회사 이름이 랜드로버로 나중에 바뀌었으니까요. 이걸 드랍을 하고 레인지로버라는 차명과 함께 디펜더라는 차명으로 이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디펜더는 대부분 이제 요 밑에 보이는 차축의 길이, 그러니까 휠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이제 센터 부분이 있죠. 휠의 센터. 그리고 저 뒤에도 또 휠의 센터가 있잖아요. 저기까지의 거리를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저게 90인치, 또 110인치 이렇게 나뉘면서 디펜더 90, 또 디펜더 110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명 자체도 휠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 같으면 숏바디, 롱바디 이렇게 부를 거를 디펜더 90, 디펜더 110 이렇게 불렀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랜드로버의 유사 차종인 디펜더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랜드로버 시리즈 1, 2, 3 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모양은 다른 거는 거의 똑같아요. 진짜 바뀐 거 거의 없습니다. 대시보드 조금 디자인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론트의 디자인이 디펜더 쪽에 오면 달라져요. 이 시리즈 1, 2, 3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자 핵심적인 부분은 요 보이시는 팬더 쪽 하고 라지에타 그릴 쪽, 요 부분에 단차가 있는 거예요. 라지에타 그릴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디펜더는 요 부분에서 저 끝부분까지 쭉 라지에타 그릴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디펜더의 특징. 그리고 요 시리즈 3까지의 랜드로버들은 저 라지에타 그릴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요 위에 보이는 루프, 요 루프 부분이 위에 커브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중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아프리카나 사막에서 지붕이 너무 뜨거워지면 차체 안쪽까지도 뜨거워지니까 저 윗부분에 별도로 커버를 하나 더 씌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저 안에선 통과되고 또 천정이 뜨거워지는 걸 방지를 하죠. 그리고 차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패널 쪽의 상단에는 구멍이 있어서요. 요 사이로 들어가는 공기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트로피컬 루프라고 공식 명칭은 불러요. 그 열대지방이나 적도에서 사용하는 차들을 위한 루프 사양이다 라는 뜻이죠. 이게 보시면 아마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도어라든가 또 여기 이제 프론트의 윈드 실드 부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런 패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뒷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여러 이제 전투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때는 뭐 마치 트럭처럼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패널만 움직이는 형태로 보이게 된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어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했는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깨끗한 정도까지만 했어요. 자, 이렇게 크고 가느다란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레버가 이렇게 길다랗고 크게 돼 있고요. 저거는 2휠 드라이브, 4휠 드라이브 조정하는 버튼들이고요. 요게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풋브레이크에 XR 페달,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페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패널에는 이런 여러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스위치는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영국의 루카스라는 전장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루카스에서 나온 스위치입니다. 요 유사하게 만들어서 루카스 타입 스위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똑딱이 스위치도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2개 온 오프도 있고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저 대시보드 패널들은 엄청 단순한 형태죠.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도 별도로 있습니다. 안쪽에서 뒤를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짐을 싣거나 사람이 앉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시트가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형태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도 있고요. 또 짐을 싣고 이런 차들은 저런 거 다 빼버리니까요. 그렇게 된 차도 있습니다. 보세요. 엄청 단순하죠? 저기 볼트 몇 개만 풀면 도어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집니다. 여기 4기통 엔진이 들어있는 차인데요. 지금 실린더 두 개가 점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동 걸리고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아프리카 사막이든 전 세계 어디에서든 랜드로버는 엄청나게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서 달릴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고 메인테넌스 쉽고, 그 얘기가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진 데다가 또 간단하게 만들어진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린더 두 개만 플러그 들어가서 움직이면 시동 걸리고 움직이는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성도 쉽고 아무나 탈 수 있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승차감도 괜찮은데 정비성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나라 4기통 차들 플러그 두 개 빠져 있으면 그거 제대로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지금 이 차는 완전하게 리스토어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깨끗하게 보이는 선까지는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의 리스토어 작업, 본격적인 리스토어 작업을 거쳐서 부활을 시킬지 아니면 단순 전시용으로 그 아프리카의 분위기를 내는 형태로 유지를 할지, 그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 랜드로버 시리즈들이 좀 있었어요. 그 유엔에서 원조를 한 차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정통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수입하고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환경 관련한 법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량이 수입돼서 넘버를 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고 약 200만 대 정도 만들어졌었죠. 디펜더까지 포함하면.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아이코닉한 차였던 바로 이 랜드로버 시리즈 1, 2, 3 중에 한 모델인 시리즈 3를 이렇게 한국에 가져왔으니까요. 나중에 전시라든가 이벤트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2차 대전 이후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한국까지 왔던 랜드로버 시리즈 3 라라 클래식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벤트나 이런 거 있을 때 랜드로버 시리즈 3의 탑승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운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이벤트라면 같이 한번 타고 아프리카의 전장 속으로 또 그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조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감사합니다.